자, 일단은 뭐 얘는 지난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확정을 좀 했었던 것 같고, 흥민이는 안 한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뭐 앞에 처음이니까 그래도 차례 한번 보면서 좀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차례 한번 보면, 자, 경우의 수가 나오고 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통계가 나옵니다. 정말 심플한 구조예요. 근데 앞에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잘 해놔야 돼. 왜냐면 확률로 넘어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다 구하는 방법들이 다 앞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이제 마지막 쪽에 나왔던 순열과 조합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순열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문제가 좀 이제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가 나올 거예요. 이항 정리는 말 그대로 이제 이항 계수인데 그 조합으로 이제 파스칼 삼각형 이런 거 만들고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확률 쪽으로 보면 오케이. 확률 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인데 여기 확률의 뜻과 활용 쪽에서는 일단은 앞에 있는 경우의 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그렇게 나올 거고요. 좀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밑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과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통계 쪽인데 통계도 사실은 예전에 좀 까다로운 내용이 맨 뒤에 있었는데 맨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좀 줄었고 모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졌고 일단은 확률 분포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이런 데서 상대 도수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통계 쪽은 아마도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 나오는 패턴도 거의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아마 앞에 확률 쪽이나 경우의 수 쪽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계 쪽은 뭐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건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사실 걱정할 필요 없고 앞부분은 좀 이제 정리를 잘 해야겠죠. 일단은 지금 여기를 보면 뭐 사실 내용들도 그렇고 책 자체도 사실은 다른 단원들보다 다른 그 과목 있죠. 수원이나 수투보다는 좀 얇아요. 그 얇다는 얘기는 내용 자체가 많이 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낼 거고 지금 너희가 이제 너희는 사실 고3이잖아, 그죠? 고3이니까 일단 이 겨울방학을 정말 잘 보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올 겁니다. 일단 뭐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럼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은 너희는 확통을 이제 내년 이제 1학기 때 해야 되니까 확통을 먼저 빨리 그러니까 이 책을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할 거예요. 사실은 좀 욕심 같아서는 다음 주까지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너무 오버할스러운 것 같고 최소 다다음 주까지 일단 빨리 끝낼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방학이 시작이 되면 방학 시간표가 좀 적용이 돼서 다른 이제 우리가 월수금을 하고 있는데 뭐 화목 또는 화목토액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생각하기로는 이제 화목 정도 이제 그러니까 월수금에 우리가 이제 수원 수투 요거를 좀 정리하고 뭐야? 나갔다 들어왔어? 성민이 왜 둘이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줘봐. 뭐가 바뀌었어요? 성민이 뭐 컴퓨터에서 폰으로 바꾼 거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화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냥 크게 보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정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교재의 난이도를 참 사실 좀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원 수투를 그냥 내용 뭐 단순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은 수능 특강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더 해도 되니까 일단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또 난이도가 좀 있는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세한 일정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1.5단계가 일단 이번 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고민.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수업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맞춰서 딱 시간표를 짜면 되는데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돼야 된다라면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많고 그래요. 자 일단은 일단 확통 지금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너희가 아직 방학 예은이 방학 언제라고 그랬죠? 예은아 네? 방학이 언제라고 그랬어? 1월 7일이요. 1월 7일 성민이는 1월 6일이요. 1월 6일 4, 5, 6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네요 그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간표가 근데 뭐 월수금 자체의 시간을 뭐 따로 이렇게 건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화목토의 시간이 이제 추가가 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일단 지난 시간에 뭐 알겠지만 성민이는 내가 이제 순열 조합의 1학년 2학기 때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줬고 이제 예은이는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거를 좀 풀었다고 하는데 일단 내용을 일단 순열은 그럼 얘들아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는 일단 너희가 풀어보고 혹시 예은아 풀어봤을 때 14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었니? 아니요.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성민이도 내가 지난 시간에 순열조합을 좀 정리해줬으니까 요거는 숙제로 해보고 안 되면은 질문을 개인톡으로 하세요. 내가 따로 설명을 해주던가 할게.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원순열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원순열. 자, 원순열도 이제 종류는 많은데 개념 자체는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 원순열 말 그대로 이제 원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원탁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원탁에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안 친다 이런 거야, 그죠? 이제 A, B, C, D, E 이렇게 안 치겠죠, 그죠? 이 5명을 막 이제 안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막 바꾸겠죠, 그죠? 자리를 막 바꾸다가 이제 앉혀봤더니만 A, B, C, D, E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쨌건 원탁이니까 정확하게 원이면 이게 테이블을 그냥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런 배열은 같은 배열로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야? A가 여기 있을 때와 A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세 번째 뭐야? A가 여기 있을 때 오겠죠? A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5가지의 경우 즉 이제 5명일 때 5가지의 경우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5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것은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인데 그것이 5번이 중복이 되니까 5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n명을 원탁에 앉힐 때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준다. 그럼 이게 사실상 뭐냐면 n-1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n명을 원탁에 앉히는 원순열의 방법의 수는 그 사람 수보다 하나 적은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얘를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얘는 원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다른 애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앉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지? 얘는 뭐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그죠? 막 둘러다 보면, 그죠? 둘러다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 원탁일 때는 이렇게 한 칸만 오른쪽으로 가도 다 똑같은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A가 여기 오고 B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칸씩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같은 경우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A하고 B가 이렇게 앉는 경우 이렇게 이런 순서로 앉는 거랑
같은 라인에 A, B가 앉는 경우랑 다른 경우로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언제 똑같은 경우가 나오냐? A, B가 이렇게 오는 경우. 나머지 별이 똑같을 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전체가 8명이니까 8 팩토리얼을 할 건데 중복되는 경우가 4경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먼저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n명을 원탁에 앉을 때는 n번만큼 중복하니까 n으로 나누는데 얘는 8명이지만 4번이 반복되고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2명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앉는 경우는 또 뭐냐? 여기가 A야. 그죠? A가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는 경우는 자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더구나 A가 여기 오는 경우도 얘랑 똑같은 경우가 아니야. 왜? 3명 라인의 첫 번째와 2명 라인의 첫 번째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잘라서 A가 여기 왔을 때가 똑같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얘는 10명을 원탁으로 안 치는데 2번만 중복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원순열은 무조건 n-1 팩토리얼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자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에서 중복되는 것만큼으로 나눠준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원탁이면 하나 적은 팩토리얼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 계산할 때 단순하게 하면 좋은데 이런 내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제 원탁인데 원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한 원탁이면은 그냥 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접시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왜? A가 접시 앞에 앉는 거랑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 원탁 위에 뭐 꽃이라든가 뭐 접시라든가 뭐라도 하나 올려져 있으면 그때는 다시 직순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직순열은 일렬로 세우는 걸 직순열이라 하고요. 원탁이 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원순열이 되겠어요. 중복되는 것만큼 없애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원탁이 아닌 모양의 어떤 삼각형, 사각형, 또 사각형도 사실 여러 가지고요. 오각형, 육각형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원순열을 어떻게 적용시키냐가 달라질 거예요. 자, 17페이지를 보면요.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9번이에요.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8명이 되죠? 합쳐서 8명입니다. 이 8명이 모든 방법, 자, 원탁에 앉는 방법 모든 경우의 수는 뭐라고요? 8 팩토리얼을 8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7 팩토리얼이 되겠죠. 7 팩토리얼이 얼마냐? 5040이네요. 그죠? 자, 일단 뭐 요거는 너희가 이제 사실 요 10팩토리얼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주는 게 좋고 자주 보다 보면 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하면 되겠고요.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겠네. 자, 이렇게 있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우리가 직순열에서도 이웃하는 경우는 해봤죠? 한 명처럼 취급해서 묶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학생을 한 명처럼 한 명 취급해. 그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1명으로 보면 6명을 일단은 원탁에 앉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원순열인 거야. 얘가 이제 한 명처럼 보면 1명하고 5명이니까 6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 5팩토리얼을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건 뭐야? 얘네들이 둘러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라인에 이렇게 해서 3명이 지금 이렇게 앉는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직순열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720까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죠?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자,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성민이한테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강조를 해줬는데 자, 예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2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이거 화면이 보이나? 보이네. 자, 2명이 이웃하는 경우와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는 건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웃하고자 하는 애들을 하나로 묶어서 1명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를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좀 아까 여기 보면 원순열이야. 같이 묶어서 1명 취급하고 다른 애들하고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원순열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직순열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2명일 때하고 3명일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2명일 때는 2명이 이웃하는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만약에 2명이었으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런데 3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반대는 2명이 이웃하고 1명이 떨어지는 것도 포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3명이 모두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성민이 잘 기억해봐. 그때 했던 거 남은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앉히는 거죠. 이 5명을 지금 사이에 끼워넣는 거예요? 17페이지 9번에 3번 어? 그게 아니라 그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하려면 사이에 끼워넣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거예요. 기억하고 있었군요. 자, 아니요? 지금 이렇게 자꾸 끼어드는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잠깐 정리를 마저 해줄게. 잘 봐. 그래서 남학생들을 먼저 앉힐 거야. 자, 중요한 거 잘 봐. 이 원순열은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아까도 내가 요거 이웃하는 거 했을 때 처음에 요걸 묶어서 남학생들하고 같이 앉히는 것까지는 원순열이야. 그 다음에는 원순열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그냥 원탁에 남학생들 5명을 앉힐 거니까 남학생들 5명을 앉히는 원순열이야 이거. 그런데 이제 남학생들이 앉은 상태에서 여학생들은 요 사이사이에 앉으면 이웃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앉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니야. 내가 아까 여기 접시 같은 거 있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X라는 남자에 Y라는 남자에 Z라는 남자에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요 사이사이에 넣으면 여기 여학생이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앉는 경우와 그 다음에 A, B, C 요렇게 앉는 경우가 다른 경우라는 얘기죠. 이제는 왜냐? X, Y, Z라는 남학생들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X하고 왼쪽에 Y인 경우와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에 Y와 왼쪽에 Z인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 직순열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3명이 들어갈 자리를 골라서 순서 있게 놓는 그냥 순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치? 얘는 4팩토리얼이니까 얼마야? 24. 얘는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64, 24, 61 144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처음에 그냥 배열할 때는 원순열인데 그 다음에 뭔가가 놓여져 있거나 누군가가 앉아 있거나 그런 것들은 직순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시고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네요. 그죠? 지금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자 어느 4명을 먼저 앉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뭐 여학생을 먼저 앉혔다. 여학생 4명을 먼저 앉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 앉히는 거니까 그죠? 원순열입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을 원탁에 앉혀요.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줍니다. 3팩토리얼이랑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요 사이사이의 자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리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 어차피 사이사이만 앉을 거고 4명이 앉는 거니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얘는 6이 되겠고 얘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144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요거 일단 뭐 비슷한 문제가 연달아 나왔으니까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그죠? 자 일단은 1번과 3번은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에 1번은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8명을 앉힐 건데 4번이 중복됩니다. 그렇죠? 자 3번을 먼저 풀면 3번은
10명이 앉힐 건데, 그죠? 10명을 앉을 건데 두 번만 중복이 됩니다. 대각선을 그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2번도 문제 할 수가 있겠죠? 2번은 전체가 9명이니까 9명을 일단은 원탁처럼 앉을 건데 3번이 겹치죠, 그죠? A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요 내용들 딱 중복되는 횟수만큼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너무 빠른가요? 또 누군 아니다, 누군 맞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톡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죠? 자, 4가지 색을 칠할 거니까 여기에 가운데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일단 4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3가지 색을 모두 칠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원순열이 되는 거야. 가운데 하나 칠하고 나서 나머지 칠하는 건 원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3가지 색깔을 칠할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자, 요거를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 색깔을 칠했어요. 그죠? 여기에 이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색깔을 칠하겠죠. 자,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뭐야? 파란색이 여기. 그죠? 파란색이 여기. 그 다음에 노란색이 여기. 그 다음에 빨간색이 여기 되는 경우가 돌아가면 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가운데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인데 나머지 3가지 색깔을 3개의 면에 칠하는 건 원순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 그죠? 얼마야? 8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17번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죠? 자,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하는 건데 가운데 원을 제한 4개의 도형 모두 합동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 무슨 얘기야? 돌려봤을 때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나머지 4가지 색을 칠하는데 그 4가지 색깔은 원순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별거 없네, 그치? 성민아 이거 괜찮니? 좀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이제 순열 중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순열. 자, 이거는 좀 지우고 갈게요. 예은아 너 그래서 문제 어디까지 풀어봤어? 이제 끝났어요. 잘했네. 자, 그럼 거기 푼 유제 중에 질문할 거 있었어요? 아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성민이는 일단 원순열 오늘 처음 한 거니까 풀어보고 질문하는 거 다음 시간에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네. 자, 중복 순열인데, 자, 중복 순열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줄게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가 1,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 그죠? x에서 y로의 함수 f를 갖다가 우리가 걸 건데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1, 2, 3을 할 거고요. 자, y가 이제 공역이니까 1, 2, 3,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하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이 그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이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4가지 경우가 있겠네. 아,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구나. 그러면 두 번째,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함수는 얘들아
얘네들은 하나씩 쏘지만 받는 애들은 두 개를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선택한 애랑 얘가 선택한 애랑은 겹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동시에 쏜다는 게 아니잖아. 선택 가능한, 그죠?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냐? 2도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뭐야? 3도 4가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얘의 계산이 지금 뭐냐면 4의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아, 얘는 지금 공역의 개수고 얘는 정역의 개수가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쨌거나 얘네들이 1, 2, 3이잖아. 1, 2, 3이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공역에 있는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뭐냐면 같은 것을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3개를 뽑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한테 짝을 지어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순서가 달라지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여기서부터 1, 1, 4를 뽑았다고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중에 1하고 4를 뽑았어요. 알겠지? 그럼 그 뽑은 애들을 얘네들이랑 연결해 줘야 돼. 그죠? 자, 1하고 연결되는 거, 2하고 연결되는 거, 3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1하고 2하고 3에다가 1이 1을, 2가 1을, 3이 4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순서 바뀌면 1, 4, 1도 되고 4, 1, 1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있으면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4개 중에 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중복 순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갖다가 그냥 4가지를 다 곱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product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의 p에 해당하는 게 파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실제로 파이 우리가 쓰는 그 3.14 파이 그거의 대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소문자 파이 썼잖아요. 이거 대문자예요. 그래서 4파이 3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순열은 그죠? 4p3 이게 이제 퍼뮤테이션이죠. 그죠? 순열. 그다음에 요건 뭐야? 컴비네이션. 그죠? 컴비네이션이고 조합이었고요. 그다음에 쟤는 그냥 파입니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곱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얘를 계산하는 게 뭐냐?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에요.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얘는 선택받는 애들이야. 선택받는 애들이 몇 개냐, 그죠? 자,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그게 요 4개 중에서 그럼 선택하는 것의 개수죠. 선택하는 것의 개수. 얘는 선택받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책이나 이런 데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할 때가 요 앞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나오면 헷갈려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명 투표냐, 뭐 우체통 문제냐, 뭐 이런 게 나와요. 호텔 투숙객 문제냐. 이제 그때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을 받는 애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보통 이제 기명 투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후보가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유권자가 6명이야. 그럼 이제 걔네들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선생님 이름 윤성준을 쓰고 그 다음에 A 이거랑 그죠? 그러니까 내가 A를 찍었어. A가 한 표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예은이가 자기 이름 쓰고 A를 찍었어. 그럼 이제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 A를 안 찍고 만약에 예은이가 A를 찍었어 그러면 그렇게 한 표 받은 거랑은 다른 경우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명 투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받은 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찍은 사람도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기명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을 찍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이제 그안 하고 이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이제 그 축구하는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뭐 날씨가 좀 춥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투표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뭐 축구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한 이제 뭐 좀 그렇지 않아 눈치 보이고 괜히 다른 사람 다 이제 하자고 하는데 나만 안 한다고 한다든가 반대로 거꾸로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어하는데 나가 이제 하자고 하면 또 이제 그럴까봐
이제 무기명으로 할 때가 있고 이제 아니면 그냥 이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통 이제 안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명이나 기명이 나오는데 이 중복 순열이 되는 것은 기명투표 그래서 이름을 써서 똑같은 표라는 그죠? 찬성이냐 반대냐에서 찬성이 누구냐도 다른 경우로 치는 게 바로 이제 기명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바로 뭐냐면 뭔가를 선택받는 쪽이에요. 후보라면 후보가 이제 후보의 사람 수가 이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체통하고 편지의 개수다. 우체통이 앞에 와야 돼요. 호텔하고 투숙객 문제다 그럼 뭐야? 호텔의 개수가 앞에 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중복 순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아마 뒤에 문제에 막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19번을 보면요. 1번 한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숫자는 그냥 순열이에요. 무슨 말이냐? 1, 2, 지금 몇 번이야? 19번? 19번 1, 2, 3, 4, 5인데 그 두 문제에서의 차이는 거기 가운데 있죠. 서로 다른 세 숫자냐 중복을 허락하냐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위에는 순열 밑에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세 자리의 숫자를 만들 건데 그죠?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면 이 5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숫자를 우리가 고르려고 했으니까 이 앞에 쓴 숫자를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 쓴 두 숫자 빼고 나머지니까 세 숫자가 와서 얘네들이 동시에 세트를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얘는 뭐야? 5P3이거든요. 5개의 숫자 중에 자 3개를 골라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이거잖아. 자, 맨 앞에 5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데 두 번째도 어차피 중복해도 된다는 얘기야. 113 이런 거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똑같이 5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도 5개라는 얘기죠. 결국 뭐야? 얘는 5의 세제곱이니까 5파이 3. 결국 뭐냐? 서로 다른 숫자의 개수가 5개입니다. 왜? 1, 2, 3, 4, 5 얘네들이 선택을 받을 거잖아. 알겠죠? 근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개수가 세 자리의 수니까 3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선택받을 수 있는 종류가 5종류.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3개.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5, 6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좀 외웠을까요? 21번 이제 숫자가 달라졌네요. 0, 1, 2, 3, 4 중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서로 다른 거냐 중복을 허락하냐의 차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면 자 여기에 맨 앞자리니까 0이 못 오거든요. 그럼 얘는 4개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여기 온 숫자를 빼고 0은 가능하니까 그죠? 0은 가능하니까 얘는 뭐야? 똑같이 4개가 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온 숫자 빼고 나머지 올 수 있고 0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맨 앞자리만 0을 피하면 되니까 걔는 맨 앞자리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뭐야? 남은 4개 중에 남은 2개를 남은 자리에 이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4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4까지니까 사실 얘가 4C라고 똑같은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됩니다. 4개 중에 하나 골라내면 되고 이제 나머지 뭐야?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거다. 그럼 맨 앞에는 어차피 똑같이 0이 못 오니까 4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여기에 뭐냐면 0 포함해서 5개가 올 수 있잖아. 그죠? 중복이 되니까 5개고 5개거든요. 얘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해? 4 곱하기 그죠? 뭐야? 5 파이 2가 되겠죠. 그죠? 선택받는 숫자는 5개 그리고 우리는 뒤에 2자리만 골라내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니? 성민이 괜찮니? 네. 예은이 괜찮니? 네.
진도를 쭉쭉 나가고 싶은데 괜찮겠죠? 자,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죠? 자, 일단 볼게요. 23번 볼게요. 모스 부호는 점과 이거죠, 그죠? 자, 23번이네요. 자,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자, 신호 만들 때 얘하고 여기에서 5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잘 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얘 아니면 얘야, 그죠? 그럼 2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아까 선택을 받는 애들이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뭐야? 얘를 5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자, 이걸 이제 처음부터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5개를 뽑는 얘기는 자, 우리가 모스 부호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5번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띡띡띡띡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게 모스 부호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딱 끊는 게 점이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띡띡띡띡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영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니까 2가지. 여기에도 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니까 2가지. 아, 얘는 2의 5제곱이구나. 그러니까 2파이 5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택받는 애들의 개수. 그죠? 선택받는 애들의 개수는 이 2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2개. 그럼 뭐야? 그거를 몇 개를 총 5개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2개, 여기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마 개념 원리에 나와서 여기 딴 데도 나오나? 나오는구나. 여기 혹시 이제 교재가 풍사자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수월한 쉬운 교재 같아요. 자, 이제 얘는 딱 5개만 골라냈을 때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냐면 모스 부호 점하고 이렇게 선 있죠, 그죠? 얘를 1개부터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는 모든 모스 부호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가지수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자, 이거야. 첫 번째,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2개를 선택해도 되고 3개를 선택해도 되고 4개를 선택해도 되고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5개만 선택하는 경우만 딱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자,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나만 딱 만들 수 있는, 즉, 자, 2파이 여기 숫자 크게 썼니? 자, 2파이 1. 자, 요거를 먼저 이제 하나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게 뭐야?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딱 하나로 신호를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2개를 골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자, 2개를 골라. 점하고 점을 찍어. 점하고 그거 점 찍어. 그거 이렇게 되겠는 거죠. 그럼 이제 뭐야? 2번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몇 가지냐? 이 2 종류를 2번. 딱 여기까지 쓰는 거야. 여기까지 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세 가지 쓰는 거 뭐야? 2파이 3. 파이 박스. 파이 3. 그럼 뭐야? 4가지 2파이 4, 2파이 5까지 해서 얘네들 다 구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문제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는데 말이 조금만 바뀌면 막 확 달라집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5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5개까지니까 5개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25번으로 갑시다. 이거 아까 한 거네, 그죠? 자, A, B, C하고 숫자도 비슷하네. 자, 25번. 자, X가 A, B, C인가요? A, B, C. Y가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에서 그죠? a, b, c y로의 함수입니다. 1, 2, 3, 4가 됐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첫 번째는 1대1 함수,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성민이한테 잠깐 해줬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1대1 함수냐 아니면은 그냥 함수냐야. 근데 자, 저 아까 했던 여기 2번부터 풀게요. 함수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얘네들하고 짝을 지어줄 3개를 선택할 건데, 문제는 뭐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는 있게끔. 그죠? 자,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가 있게끔이니까 4개 중에 그죠?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그래서 뭐야?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그죠? 1대1은 얘가 선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B는 얘를 선택할 수 없고 나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 뭐야? 자, 첫 번째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두 번째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나머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죠? 얘는 결국은 뭐냐면, 자, 4개 중에 3개를 그냥, 그죠? 이렇게 골라서 순열, 그냥 순열이 되는 게 바로 1대1의 개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복 순열이냐, 그냥 순열이냐, 그런 차이가 이제 뭐냐면 1대1이면 중복 같은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번으로 갈게요. 자, 3명의 학생 A, B, C를 1반과 2반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 B, C를 1반과 2반에 배정을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자, 들어간 경우, 그 내가 뭐였죠? 아까 선택을 받는 경우죠, 그죠? 이거 뭐냐면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1반, 2반, 그죠? 이 학생들이 1반 아니면 2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1반하고 2반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반이 학생들을 선택해서 한 명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선택 받는 쪽을 내가 앞에다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이 1반 아니면 2반 들어갈 수 있는 반이니까 1반하고 2반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1반 아니면 2반 둘 중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2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1반 아니면 2반 들어가니까 2가지.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선택받는 쪽이 앞에 선택하는, 그죠? 선택을 하는 개수가 바로 뒤에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택받는 쪽을 앞에. 괜찮니? 요거 좀 어렵죠, 요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 돼요. 선택을 받는 쪽입니다. 선택을 받는 쪽. 그죠? 자, 이게 지금 그 밑에 이제 호텔 투숙객 문제가 나왔거든요.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 근데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단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어도 좋다니까 한쪽에 다 몰려도 된다는 얘기를 쓸 때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4명의 여행자가 3명의 호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텔을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호텔을 선택하는 거야. 호텔이 우리를 선택해서 일로 오세요 하면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택받는 쪽이 앞에. 그죠? 선택받는 쪽이 앞입니다. 그래서 자, 호텔은 3군데고 투숙객은 4명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3의 제곱은 21가지입니다. 즉 이 투숙객 4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A, B, C 세 호텔이니까 예를 들어서 3가지. 근데 두 번째 사람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다 각각 3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곱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막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호텔 한 곳에 4명이 묵을 수 있고 두 번째도 4명이 묵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하냐 안 하냐, 선택을 받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네 괜찮니 여기?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벌써 7시네요. 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